혹시 여러분은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이 짐 덩어리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박말순 어르신의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그만두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아냐,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야지.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박말순 어르신은 전북 군산에서 시장 장사를 40년 넘게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꿋꿋이 살아내셨죠. 아들이 결혼한 뒤 손자까지 태어나자 말순 어르신은 이제야 내 인생이 보람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리고 손자 학교 가방까지 챙기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바쳐온 가족에게 짐덩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상처를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박말순 어르신은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 결국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신이 짐 덩어리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6세 박말순 어르신의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그만두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아냐,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해야지.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박말순 어르신은 전북 군산에서 시장 장사를 40년 넘게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꿋꿋이 살아내셨죠. 아들이 결혼한 뒤 손자까지 태어나자 말순 어르신은 이제야 내 인생이 보람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리고 손자 학교 가방까지 챙기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바쳐온 가족에게 짐덩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상처를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박말순 어르신은 그 충격적인 순간 이후 결국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그 단어, 짐덩어리. 말순 어르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이라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가족한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말순 어르신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손자의 이마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네, 다행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버님도 없으시고 저희는 대충 먹어도 되니까요. 말순 어르신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온 밥상은 이제 대충 취급받는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당장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순 어르신처럼 꾹 삼키시겠습니까? 박말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생, 내가 다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말순 어르신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어르신은 매일 새벽 가족이 일어나기 전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통장과 보험 증서를 하나씩 꺼내놓고 작은 노트에 꼼꼼히 적기 시작했죠.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 내가 모아둔 적금 아직 손대지 않은 게 있네. 흔들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라 불린 그날 이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만 보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영이 어린이집 좀 일찍 데려다 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다. 겉으로는 늘 하던 대답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부탁도 들어주겠다. 하지만 이 집에서만은 더는 내 삶을 묶어두지 못할 거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자식과 가족만 위해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말순 어르신은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며칠 뒤 집안에 아무도 없는 오전. 말순 어르신은 검은색 손가방에 통장, 도장, 등기부 등본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할 때가 됐어.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제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대신 볼 수 없게 제 이름으로만 다시 만들어주세요. 직원은 순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동안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렸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볶음 좀 해주세요. 애가 좋아하니까요. 알았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김치볶음이 되겠지.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가가 무시와 멸시라면 그대로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순 어르신처럼 늦게라도 내 삶을 되찾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녀의 삶은 본격적으로 다른 궤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준비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녁 식탁,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상이 푸짐하네. 며느리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말순 어르신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은주야, 내가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야 당연히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 가족의 기둥이고요. 하지만 말순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이름을 내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했는지. 며느리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난 다 봤다. 짧은 침묵 끝에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농담? 내가 평생 바친 희생이 내겐 농담거리였단 말이냐? 말순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이미 팔았다. 다음 주면 이사 나가야 한다. 순간 집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부여잡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없는 희생과 모욕, 그 끝에서 나만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말순 어르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날 밤 말순 어르신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통장, 적금 증서,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삶을 찾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말순 어르신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해주세요. 창구 직원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후 곧장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제 집 팔고 싶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몰라야 해요. 여사님, 급하게 처분하시려는 이유가? 이유는 묻지 마세요. 지금이 제게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며 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기 삶을 되찾을 것인가? 다음 챕터 8에서는 드디어 이별을 알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순 어르신의 폭로와 선언 이후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이게 정말이야? 엄마 이름을 그렇게 저장했다고? 여보,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친구들이 장난처럼 하라고 해서. 장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장난을 해?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스트레스? 우리 엄마가 밥 해주고 손자 봐주는 게 스트레스야. 그럼 내가 다 했어야지. 옆방에서 듣고 있던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안 떠나면 안 돼요? 제발. 어린 목소리에 어르신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한단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결심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날 밤 말순 어르신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부의 싸움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를 위한 길 끝까지 가겠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날, 말순 어르신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앨범,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시계 하나.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거실에 나온 어르신을 본 아들이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 가시겠다고요? 우리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준호야, 내 준비는 평생 했잖아. 나는 이제야 준비가 된 거야. 며느리는 끝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순 어르신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다고 지난 말이 지워지진 않는다. 손녀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어르신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해. 짐을 싣고 집을 나서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족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 울음과 절규를 뒤로 한 채 어르신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 남해 바다를 향해 달리던 버스 창밖으로 푸른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말순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런 곳에 오는구나. 버스가 멈추고 짐을 들고 내린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갈매기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숙소로 정한 곳은 오래된 민박집을 손봐 만든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남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지. 저녁 무렵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신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고향 같아요. 잘 오셨네요. 내일 아침에 마을 장터 열리는데 같이 가보세요. 사람들도 금방 정 붙을 거예요.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르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야지. 아침 햇살에 눈을 뜬 말순 어르신은 민박집 앞에서 파도 냄새를 맡으며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가보자. 마을 버스를 타고 도착한 남해의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갓 잡은 생선이 늘어선 좌판, 갓 지은 두부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정겨운 사투리로 흥정하는 소리까지. 서울에서만 살던 말순 어르신에게는 모두 낯설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르신, 미역 좀 사가세요. 오늘 바다에서 바로 건진 거라 맛이 끝내줘요. 할머니 상인이 씩 웃으며 미역을 흔들자 말순 어르신은 무심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주세요. 저 혼자라 많이는 못 먹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그럼 더 챙겨드려야겠네. 장터를 돌다 보니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그냥 살던 데가 너무 힘들어서요. 에구, 잘 오셨네. 남해는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서 혼자 지내기에도 좋아요. 금방 정 붙으실 거예요. 그날 말순 어르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히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속 깊이 잊고 있던 온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진 말순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바닷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짭짤한 향기. 서울 아파트에서 들리던 TV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소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모래사장에서 바다 낚시를 준비하던 노인들이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저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던져보면 돼요. 낚싯대를 잡은 말순 어르신은 어설프게 줄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엉키기도 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참 후 낚싯대가 툭툭 당겨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물었나 봐요.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당기세요. 결국 작은 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리자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바닷가에서 낚시를 경험한 뒤 말순 어르신은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남의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엔 많이 낯설었는데 바다 보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져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여긴 다 그렇다니까요. 도시에서는 바쁘게만 살다가도 여기 오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날 모임에서는 다 함께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어울린 게 언제였더라. 아마 남편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일 거야. 이웃들은 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그러자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말순 어르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해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해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말순 어르신은 매일 바닷가를 거닐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며 즐겁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옛날 가요부터 불러볼까요?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어울려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어르신도 조심스럽게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이 노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부르던 노래인데. 옆자리 할머니가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같이 부르면 더 힘이 나요. 여기서는 울어도 괜찮아요. 그날 이후 말순 어르신은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바다 사진 찍기, 마을 텃밭 가꾸기까지 하나하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구나.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이 말순 어르신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하루를 살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의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게 두려워서 또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합니다. 참는 게 효가 아니고 희생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저는 남해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걷는 즐거움,
동네 어르신들과 노래 부르며 웃는 순간,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채우는 자유. 이 모든 게 저에게 존엄과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스스로를 희생만 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데도 그냥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참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용기를 내고 함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